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통나무 집인데요. 딱 봐도 집이 굉장히 묵직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2층 통나무 집인데 1층하고 2층 면적이 합해서 46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집이에요. 자, 그리고 집 옆에 보시면 우측에 창고가 보이는데요. 이 창고는 대략 면적이 26평 정도 됩니다. 지금 통나무 집이랑 이 창고 모두 합해서 물론 토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 전부, 건물 전부 해서 가격이 4천만 원대입니다. 최저가 4,722만 3천 원. 실제로는 이 집이 1억 9천 정도 감정을 받았는데 사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두 번이나 낙찰이 됐었어요. 1억에 한 번, 5천만 원에 한 번 낙찰이 됐었는데 낙찰자들이 모두 미납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납을 했을까요?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이 경매 물건이 이렇게 싸진 이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참 웅장하고 멋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통나무 집을 짓고 싶어도 이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짓는 게 만만치 않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경북 문경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건 아니고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이고 지금 집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방향. 딱 봐도 남향이죠. 전복대의 그림자를 보세요. 이 집은 완벽한 남향집. 내려다보는 전망도 와 대단합니다. 저 앞쪽으로 첩첩산중이 멋지네요. 경상북도 눈이 좀 오는 편일 겁니다. 이 로드뷰 사진을 봐도 마을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아래쪽에서 한참 올라오는 여기가 산간지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자, 이 동네의 여기 좀 끝자락, 요 언덕까지 가는 요 길의 끝자락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끝자락이 오면은 길까지 눈이 그냥 항상 쌓여있는 모습을. 겨울에 요 위는 아마도 사람들이 눈을 안 치우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훨씬 더 많이 오는, 이렇게 펑펑 오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문경 정도의 추위와 눈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눈과 추위가 싫은 분들은 이 집에 살기 어렵겠죠. 경매 물건 주변의 여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여름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요거는 8월달 사진, 딱 여름이네요. 자, 초록이 주변에 가득하고요. 뭐 사과나무 같은데 주변에 과수원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초록산이 굉장히 멋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이웃집이 하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은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고요. 보시면은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산이 부채꼴로 생겼고 주변이 온통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요 산길에 요 마지막 이렇게 산길에서 쭉 들어오면은 마지막 있는 마을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산골 오지죠. 자, 여기 산에 막혀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쪽에 넘어가는 길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같지는 않아요. 지도를 좀 넓게 보시면요. 여기가 경매 물건이 있는 산골 오지고요. 요 남쪽에 문경시청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쭉 산으로 올라가서 요 산골까지 들어가는데 차로 32분이 걸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감정가격 1억 9천만 원 정도에서 현재 4,700만 원 정도까지 유찰되고 가격이 떨어진 데에는 이 집이 이렇게 산골 오지에 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 로망도 있지 않나요? 저야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지까지 들어가지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은 저는 여기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시초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기 강원도 평창도 엄청나게 산골 오지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봉평 시내까지 차로 5분.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5분이면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여기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집이 어울리고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내려다보는 전망이 끝내주죠. 자,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는 국공유지입니다. 여기서 딱 뒤를 돌면 이렇게 또 도로가 나타나는데 여기 모두 다 국공유지 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예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일로 가면은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마당이 펼쳐지고 현재 마당에는 자풀이 많이 나 있죠. 아무래도 집주인이 관리를 안 한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자, 자풀들이 있고 조경수가 군데군데 심겨져 있는데 이것도 가지 손질을 안 해서 깔끔한 상태는 아닙니다. 집 앞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집의 앞의 모습입니다. 얘가 이 방향이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의 현관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중목구조 통나무 집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1층에 여기 포치 부분부터 데크까지 모두 다 중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집을 질 때 돈은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지붕의 처마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나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아직 많이 뒤틀리거나 뭐 나무가 갈라지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낙찰 받아가지고 관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아래쪽 부분인데 뭐 여기 벽체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포치의 울타리 부분에 이렇게 나무들이 갈라진 틈이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중목 구조로 집을 지면은 나무들이 팽창 수축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라진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벽체 부분에 갈라진 부분이 생기면은 제가 중목 구조에 사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틈 사이로 겨울에 아주 칼바람이 슝슝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다 메워줘야 돼요. 이 집의 벽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집 앞을 지나서 집의 우측에 봐서 바라본 집의 모습입니다. 뭐 멋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집은 2006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18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적은 46평 정도 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고 집 옆에 여기에 창고가 있잖아요. 이 창고 역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만든 창고이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으니까 불법 건축물 아니고 이 창고까지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짜리 중목구조 통나무집이랑 26평짜리 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게 4,700만 원. 와, 싸죠. 아무리 산골 오지라고 해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아무리 산골 오지고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고 해도 현재 4,7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경매 물건이 두 번이나 낙찰됐다가 두 번 다 낙찰자가 미납을 했잖아요. 분명히 일정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의 어떤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자,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날짜가 2013년 7월 24일 근저당권입니다. 2013년 7월 24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유자란에 주거 점유자라고 어떤 분이 계시는데 여기 날짜를 좀 주목해 볼게요. 이 날짜가 2013년 7월 22일로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인 7월 24일보다 2일 빠릅니다. 근저당권 설정하기 2일 전에 이 집에 전입한 분이 있어요. 뭐 이분이 임차인인지 아니면은 뭐 집주인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 뭐 아니면 무상 임차인인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조사가 되지 않았고 몰라요. 확정일자는 없고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경매 과정을 통해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틀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낙찰받으면 1억을 모두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여기 주거 점유자, 여기 점유자에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힌트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의 전입일자를 잘 보세요. 2013년 7월 22일 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등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은 건축주 최초의 이 집을 지은 분이 2006년도에 건물 사용 승인을 받고 소유권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31일 날 아마 현재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잔금은 2011년 5월 23일경 가까이에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에 살던 분이 이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2013년 7월 22일 날 서울에서 여기 문경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날짜를 보세요. 2013년 7월 22일 날 집주인이 이 집으로 주소를 옮겼죠. 7월 20일 익숙하지 않나요?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의 점유자에 있는 그분이 전입한 날 2013년 7월 22일과 같은 날짜입니다. 집주인이 주소를 옮긴 그날 함께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요? 보통 이렇게 같은 날 주소를 옮기고 전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고 하지 않나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이분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도 제가 보기에 여기 점유자란에 있는 이분은 임차인일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우리가 또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쓰고 부동산을 보시면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리고 건물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파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는 이 토지 전부와 건물 전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우리가 큰 문제를 삼지 않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도로가 국공유지예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가 현황 도로가 국유지 국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경매물건 토지가 이 국유지 국어와 딱 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맹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중식도 모양으로 이렇게 국유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적도는 약간 북쪽으로 밀린 것 같고요. 경매 물건 정보의 지적도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위에 건물들이 잘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중식도의 손잡이 이 부분이 너무 좁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폭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도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로 이렇게 한번 대보면요. 여기에는 2m 정도 될 거라고 나와요. 실제로 가서 재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는 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이. 여러분 자동차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로드뷰를 보면은 여기 2m 폭의 도로로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앞에 땅까지 활용해서 주차장과 마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매물건 남쪽에 있는 이 땅을 주차장과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이 남의 땅입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 전원주택의 소유주가 갖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이 땅 주인을 토지대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가명입니다. 이 홍길동 씨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 홍길동 씨는 자기 땅인데 요 집주인이 주차장과 마당처럼 그냥 사용하도록 내비뒀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길동 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홍길동 씨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건물을 2006년도에 짓고 최초의 소유권 보존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현재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에게 이 집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 집을 팔 때 땅을 요만큼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 질 때는 요거까지 자기 땅이니까 집 질 때 전혀 문제 없었겠죠. 마당으로 쓸 때도 문제 없었겠죠. 하지만 이 집을 팔 때는 요렇게 팔았습니다. 요렇게 팔고 요건 안 팔았어요. 아마 조건이 있었겠죠. 이 집을 팔 때. 요거는 안 팔겠지만 그냥 편하게 쓰세요. 뭐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이 땅과 건물들을 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땅의 소유주 홍길동 씨는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동네에 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토지대장의 주소가 옛날에 반영된 주소라면은 뭐 이 동네 안 사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 토지를 이 집을 산 사람한테 그냥 쓰라고 해준 것과 이 집을 낙찰받는 사람에게도 이 주차장과 마당을 편하게 쓰세요라고 허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자, 여기서는 여기 중식도의 손잡이 부분의 폭이 2m라고 확인이 되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현장에 가서 측량까지 해야지 이 중식도 손잡이 부분의 폭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낙찰자들이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추진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풍경 진짜 멋지잖아요. 공기 진짜 엄청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